다혜야, 답장 좀 해. 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어?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짓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아,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아,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아,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아,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뭔짓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삼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 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희수야, 잘 지내? 보고 싶다. 민정아,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지. 너야말로 잘 지내? 우리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가을인가? 1년 가까이 돼. 너랑 친구들 보러 서울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그냥 서울 자주 올라갈 생각으로 내려왔던 거였는데. 당연히 그렇지.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대구면 오며 가며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올라가면 뽕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하루 자고 오는 게 덜 피곤한데 그럼 숙박비도 들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서울 안 간 지가 꽤 됐네. 미안해. 미안할 건 뭐야. 나도 못 내려가 보는 거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도 외롭지는 않아? 남편 직장 때문에 완전 연고도 없는 곳에 내려가서 사는 거잖아. 거기서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기보단 남편 고향 친구들하고 친구들 와이프랑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지기는 했지.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마음이 맞아서 친해진 거랑은 확실히 애정도가 달라서 가끔 내가 좋아서 만났던 친구들이 너무 그립기는 해. 아구, 그치. 그건 다른 거지. 근데 그렇다고 나도 자주 못 올라가는데 친구들한테 여기까지 와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 처음에는 와달라고 해서 와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뭐 딱히 볼 것도 없는데 나만 보러 와달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나야 서울 가면 친구 하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서 요즘은 와달란 소리도 잘 못하겠는 게 사실이야. 그럼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 가끔 너도 사람도 만나고 싶을 텐데. 아까 말한 남편 친구들 모임 가거나 시댁 식구들하고 보내거나 아님 남편하고 둘이 보내거나 그러지. 남편도 나 없이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나 외로울까봐 걱정하는지 꼭 날 데려가더라고. 평일엔 친구들이 나 불러도 잘 안 나가고 집에 들어와. 내가 눈치 보지 말고 나가라 해도 눈치가 보이나 봐. 아이고, 그래도 오빠가 착하시긴 하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음 벌써 혼자 친구 만나 놀러 다니고 난리였을 텐데. 시댁은 괜찮아? 완전 가까이 산다며. 어머님, 아버님이 잘해주시긴 하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가까이 사니까 좀 자주 뵙게 되긴 하네. 가끔 아기 언제 낳냐고 하시는 것만 빼면 괜찮기는 해. 주말이야 그렇다 치고 평일엔 진짜 심심하겠다.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거기선 일은 안 구하게? 이쪽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나도 그게 고민이야. 일이라도 하면 좀 덜 심심할 것 같은데. 일도 안 하고 평일에 집안일 하면서 남편 퇴근하는 것만 기다리다 보니까 살짝 우울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일하면 시간이라도 빨리 가잖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겸사겸사 돈도 벌고. 안 그래도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나 네일 사업 시작해볼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일 사업? 1인 샵? 완전 좋지. 너 예전부터 회사 때려치면 그거 하겠다고 자격증이랑 다 따놓지 않았어? 맞아. 사실 회사 때려치면 차려보겠다는 건 반 농담이었는데 내가 사는 동네 쪽에 유동인구는 꽤 되는데 네일샵이 없더라고. 이제 막 생긴 동네라 그런지 차리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차리는 것보다야 부담도 덜 되고. 야, 완전 괜찮다. 나 너 서울 있을 때 너 아니면 네일 못 받았잖아. 네가 해주는 네일 솜씨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트렌디해서 인기 많을 것 같아. 아직 남편한테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응원해주겠지? 당연하지. 남편도 너 실력 알잖아. 네 손재주가 아마추어로만 썩히기엔 아깝지. 고맙다 민정아. 헛된 꿈일까봐 좀 자신이 없었는데 네 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남편 따라 타지 가는 것도 외로운데 일까지 하기 힘든 환경이니까 누구든 널 지지해 줄 거야. 화이팅 하라고 친구. 내가 다음엔 꼭 너 사는 곳 놀러 갈게. 가게 차리면 이야기 꼭 해주고. 알겠어. 나도 서울 올라가면 연락할게. 꼭 보자.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여보, 나 왔어. 오늘 형욱 씨 만난다더니? 아, 그게 그냥 피곤해서 들어왔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놀다 오라니까. 형욱 씨가 오빠 하루만 풀어달라고 직접 전화까지 왔는데 누가 보면 내가 오빠 붙잡고 사는 줄 알겠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너랑 쉬고 싶어서 일찍 들어온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럼 일찍 온 김에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네일샵 차려볼까 해서. 네일샵? 정말?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어서 혹시나 해서 돈 모아둔 것도 조금 있고 차리면 적당할 것 같은 곳 자리도 봐놨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와, 난 자영업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안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이고 미안했거든. 나 하나 보고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고 일자리도 없이 집에 있는 당신 볼 때마다. 당신 손재주도 좋잖아. 여기 근처에 괜찮은 샵도 없어서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불만이 많았거든. 샵 차리면 내가 회사에 홍보 엄청 해줄게. 조금이라도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두근거리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믿어줘서 감동이야. 그럼 나 진짜 준비한다. 그래, 주말엔 괜찮은 상가 자리 난데 있나 같이 알아보러 다니자. 고마워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집에서 밑반찬 좀 했어요. 하는 김에 양 많이 해서 어머님, 아버님도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이고,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네. 이래서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라니까. 그러게요. 내 평생 남편이니 아들이니 밥을 해다 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가 해준 반찬을 먹는다니 감격이네. 가까이 사니까 참 좋다. 그쵸? 그러게 말이야. 다들 자식놈들 키워봤자 외국 나가고 서울 나가 살아서 남만 못하게 살더만. 아들이랑 며느리 옆집에 꼭 끼고 사니까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으니 가족 같고 얼마나 좋아. 참, 어머님, 아버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어요.
오빠도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추가 근무할 것 같다고 해서 혼자 온 거예요.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헉, 설마 드디어 아기 가진 거냐? 세상에, 정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새로운 일 시작해보려고 해요. 일? 무슨 일? 네가 하던 일은 이쪽에 나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실은 예전부터 혹시나 회사 관두게 되면 하려고 네일이랑 속눈썹 펌 자격증을 따놨었거든요. 네일? 속눈썹 펌? 그런 걸 누가 한다고 그러니? 어머님, 요즘 여자들은 많이 해요. 이 동네에 제대로 된 샵이 없어서 열면 잘 될 것 같아서 오빠랑 의논해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에휴, 그걸 꼭 해야겠니? 샵이면 자영업인데 쫄딱 망하면 어떡하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이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좀 성취감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야 좋은 생각이다만 그럼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우려고? 내일 그거 거의 다 1인 샵이던데 아이 낳아 키우면 장사는 어떻게 하게? 어머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오빠는 아기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집에 있는 게 적적하면 남편 내조나 하면서 아이 낳아 기르면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텐데 꼭 망할지도 모르는 그 1인 사업을 해야겠니? 요즘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게나 말이에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할 망정 있던 재산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가 자영업 경험이 있어? 평생을 회사만 다니던 애가 무슨 자영업이야? 하다가 적성 안 맞다고 관두는 애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니 너무 고깝게만 듣지 말거라. 우리가 벌써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는데 사업하겠다고 나대는 인간들 한두 번 봤겠니?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으면 여자가 돼서 자녀나 낳고 오손도손 잘 키워주면 그것만한 보탬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생각은 없다고요.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아기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자꾸 뵐 때마다 아기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지쳐요. 저희도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 그걸 존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아기 낳아도 가끔 맡길 데가 없어서 고생이라는데 너는 뭐가 문제니? 아기 낳아서 힘들면 가끔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아기 안 봐주겠어? 넌 시댁이랑 가깝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구나? 그것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안 낳기로 결정한 데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린다고 납득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뻔하지 뭐. 요즘 여자애들이 어디지 고생하는 거 좋아하나? 힘든 건 다 안 하려고 하지. 요새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버님, 아무튼 여자가 사업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지금처럼 어른들이나 잘 찾아뵙고 남편 내조나 잘하면 되지 사업은 무슨 사업. 그 핑계로 시댁 못 온다고 할 게 눈에 훤하다 훤해. 저 그럴 생각 없었어요. 당연히 초반에야 모든 게 처음이니까 정신없고 바빠서 지금처럼은 못 뵈러 오겠죠. 그래도 안정되는 대로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웃기고 있네. 아유, 내 아들은 지고지순하고 고분고분한 애로 골라서 결혼 잘한 줄 알았더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하는지 원. 그냥 네 멋대로 다 하고 살아.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할 거니?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게 뭔 꼴인지. 네, 반대하셔도 할 건 맞으니까 드릴 말씀은 더 없는 것 같네요. 저 열심히 해서 가게 잘 되면 섭섭치 않게 찾아뵐게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네 집에나 돌아가.
뭐 진짜? 왜 남편도 괜찮다는데 시댁에서 난리야? 너 먹고 사는 일 너가 정하겠다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싫어할 줄 몰라서 당황했어. 언성 높아질 뻔한 거 겨우 참았다. 남편도 뭐라고 하려는 거 겨우 뜯어 말렸어. 여기서 사이 더 나빠지면 답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사시는데. 그러게. 그냥 나중에 가게 잘 되면 맛있는 거나 사드려. 그럼 좀 기분 푸시겠지. 좀 어이없긴 한데 뭐 어쩌겠냐. 안 보고 살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아기도 이번에 안 가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더니 반응 완전 싸늘한 거 있지. 계속 세뇌시키면 언젠간 나을 줄 아셨던 건지. 아무튼 기분은 정말 별로더라. 잘해주신다길래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마냥 좋은 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계는 좀 해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아휴, 나도 이번 일 겪고 나서 시자 붙으면 예외는 없구나 싶더라. 이럴수록 더 독하게 해서 성공하자. 보란들이 성공하면 너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겠지. 나 힘낼게. 그래, 넌 뭐든 할 수 있어. 화이팅이야.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오늘은 웬일로 바쁘신 사장님까지 다 오시고 무슨 날이었나? 무슨 날이어야만 제가 왔었나요?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뵈려고 일부러 예약 비워놨어요. 아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예약을 비우긴 뭘 비워. 이거 방송에서 어쩌나. 우린 그 매출을 메꿔줄 수가 없는데. 그 매출 안 메꿔주셔도 수입이 짭짤해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참,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이 사람 샵 잘 되면 좋은 거지 왜 그래요? 날이 서 있긴 뭘. 그냥 우린 예전처럼 사이좋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서운해서 그렇지. 그래, 그 돈 많이 번다고 뭐 너네가 우릴 죽일 하니 뭘 하니? 돈은 돈대로 많이 번다고 바쁘다고 못 오면서 저들 입에만 풀칠하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으니 우리가 안 서운하고 배겨?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용돈 챙겨드렸잖아요. 그건 네가 준 거고 며느리가 따로 챙겨주는 게 없잖니. 며느리한테 따로 받는 맛이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게 이 사람이 드리는 거죠. 벌어서 같이 쓰는데 꼭 이 사람 손으로 드리는 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됐어. 그만해. 내가 드리는 거 받고 싶으시다잖아. 다음엔 제 손으로 꼭 드릴게요. 그럼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도 어디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좀 보자. 네, 다음에 꼭 제가 직접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바쁘신 분이 남편도 없이 여길 다 행차하시고. 어머님,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예전엔 남편 없이도 혼자 잘 뵈러 왔잖아요. 일 시작하고는 처음 아니냐? 우리가 괜히 그래? 아니, 일 시작하고 처음이면 그 전에 뵈러 왔던 건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없었던 일이지. 까마득해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우리한테 잘하는 줄로만 아나 봐요. 이래서 따끔하게 혼을 낼 줄도 알아야 하는 건데.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일 시작하고 애 안 낳을 거라고 못 박은 뒤로부터 어머님, 아버님도 이러시는 거잖아요. 예, 애 못 낳으면 너만 손해지 왜 우리한테 그러니?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 보고 애 낳으라고 끝까지 강요했어? 네가 그래서 애를 낳았어? 일은 안 했어? 결국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왜 우리한테 역정이야? 제가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산 거면 할 말 없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 빼서 어머님, 아버님 뵈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애나 일 같은 건 제 인생인데 어머님, 아버님 말씀만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우린 왜 찾아오니? 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그러게, 너 오늘은 혼자 오길 잘했다. 응? 우리도 너한테 할 말이 많아. 결혼 전에는 다 버리고 남편 따라 고향 내려온다 해서
이쁘고 기특해 보였는데 완전히 속았구나. 우린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한 거지 너 같은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 찾아와도 된다. 그러세요? 그럼 저 이대로 가요? 그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너 참아주고 사는 거지. 아들 아니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가! 아, 그러셨구나. 오빠 아니면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대도? 왜? 우리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전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도 저 아껴주신 줄 알고 그 콩고물 제가 드리려고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초반에는 초기 자본 때문에 예약이 꽉 차도 남는 게 많지 않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남는 돈 모았던 거 이제야 드리려고 왔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뭐야?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지.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챙겨줬겠니? 글쎄요. 이 가방에 든 게 다 현금인데 별로 아쉽지 않으신가 봐요? 뭐야? 에그머니나 세상에 진짜잖아. 이젠 남남이니까 돈 굳었네요. 오빠 있을 때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거니까. 얘야, 내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보구나. 들어오거라. 예, 어디가? 주려던 건 주고 가야지. 그래도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잘해주셨어서 화해해보려는 마음으로 가져간 돈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돈 얘기 꺼내기 전까지는 문전박대를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드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왠지 이런 반응이실 것 같아서 일부러 돈을 현금으로 챙겨갔는데 눈앞에서 그 많은 돈이 멀어지는 걸 보는 어머님 아버님 표정을 보니 현금으로 인출해가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남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남한테 효도할 바엔 이 돈을 제 친정 식구와 저를 응원해줬던 친구 그리고 남편에게나 쓰려고요. 남이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